요즘 원달러 환율이 꺾일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어제 1,363원 연중 최고치를 찍었고 조만간 1,400원 선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물가까지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큽니다. 뉴스인뉴스 오늘은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목요일 변함없이 박대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최근에 계속 상승세였는데 네. 오늘 환율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좀 꺾였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16원이 내려서요. 1,347원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1달러예요. 오늘은 내렸는데 어제까지 원달러 환율 급등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직접적인 원인은 이 미국의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5.5%고 우리는 3.5%이기 때문에 2%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 달러로 환전한 편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달러, 약한 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가 최근에 진정되는 분위기였고요. 또 올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조만간 미국이 금리를 낮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는 연준의 발표라든지 미국의 지표를 보면은 앞으로 2년 정도는 고금리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변화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달러 가치는 오르고 원화 가치가 내리는 그런 추세가 어제까지 계속됐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여기 계속 오르다가 오늘 떨어진 이유가 또 있습니까? 네, 미국의 고용이 괜찮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어제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밤사이 나온 통계 중에 이를 뒤집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ADP라는 민간 업체가 발표한 통계인데요. 9월 달에 미국의 민간 고용이 전달보다 8만 9천 명 증가에 그쳤다는 그런 발표입니다. 예상치였던 15만 명보다 훨씬 고용 숫자가 줄어든 것인데요. 미국 고용이 좋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준이 고금리를 끝내는 시점을 앞당길 거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도 많이 올랐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환율이 좀 떨어졌으면 안정이 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도 고금리 정책이 오래 갈 거라는 전망 때문에 어제는 4.884%까지 올랐습니다. 세계 금융 위기 이전이었던 2007년 이후에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던 건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고용 통계가 나오면서 지금은 4.73%대로 다소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프 곡선이 워낙 가파른데요. 네. 그렇죠. 이제 어디까지 오르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400원 선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이 환율을 낮추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미국의 금리 차이를 좀 좁혀야 되는데 지금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 가계 부채 문제도 있고요. 또 부동산 PF 부실 우려 때문에 당국이 금리 인상에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게다가 금리를 높이게 되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텐데 우리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4%로 이보다 낮추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한미 금리 격차가 최소 내년까지는 계속될 테고 이 고환율도 따라서 당분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문제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 일단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영향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해외 여행비라든지 항공료가 좀 부담이 많이 될 테고요, 많이 오를 테고요. 또 수입되는 원료라든지 원유, 농산물의 원화 기준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도 3.7%로 다소 높아졌는데요. 유가와 환율의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외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서 가공해서 납품하는 중소기업들도 이 원가 부담이 가중될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기업의 조달 금리 문제입니다. 이런 채권 금리가 미국의 국채 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 조달 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화가 약세면 또 좋은 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수출이 잘 될 것이다, 네. 늘 것이다 이런 좀 인식들이 있는데 네. 사실 또 자료 통계를 보면 지표를 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이유가 예. 있습니까? 줄곧 수출이 별로 안 좋은 편인데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원화 약세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이 촘촘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중간재를 도입해서 가공한 다음에 수출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도 중간재를 도입하는 비용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특히 주력 산업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의 민감성보다는 이 업황 변화가 매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화 약세가 큰 도움은 안 되고 있고요.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 감소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달러 환율이 좋아졌다고 해서 이 수출의 긍정적인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출 뭐 진퇴양난이라고밖에 지금 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네. 앞으로 이런 추세를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변곡점 혹은 뭐 계기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네, 앞서 ADP 고용 통계가 미국 상황이 고용 상황이 별로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민간 기업의 통계였고 이틀 뒤에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가 나옵니다. 만약 그 공식 통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고용이 안 좋다 이런 그 지표가 확인이 된다면은 원화 강세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원화 약세가 좀 더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직장인들의 한숨이 깊은데 대출 이자의 물가까지 오르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여기까지 듣죠. 뉴스인뉴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